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호대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정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벌써 혁신성장 코리아도 방송을 한 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한국 내부보다 글로벌 기업, 이런 기업을 이렇게 방송 2년 차에 관련된 기업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세계대가 하나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경제 성장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혁신 성장도 이러한 그 기업을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에 가장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가장 핫하게 떠오르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눔코리아의 김영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상당히 좀 시청자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눔코리아 대표 맡고 있는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희가 오늘 주제처럼 혁신 성장을 특히 이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서 좀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업명에 눔 해가지고 이것도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눔코리아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눔코리아는요, 이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눔의 한국 지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눔이라는 회사를 좀 더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눔은 모바일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이제 글로벌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미국, 한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제 헬스케어 건강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이제 모바일 시장이 처음 열릴 때 안드로이드 앱마켓이 딱 처음 열렸을 때 전체 6번째 앱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모바일 쪽 경험을 쌓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부터 계속 앱을 잘 개선시켜가지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하고 이제 휴먼 코치, 그러니까 사람 전문가가 이제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서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코치하고 대화하면서 또 인공지능이 제시해주는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 봐가면서 체중 감량하고 만성질환 예방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눔은 무슨 뜻입니까? 네, 사실 눔이라는 게 이제 문의 백워드입니다. MOON, 이제 문을 거꾸로 하면 눔이 되는데요. 저희 보통 이런 생활 습관이나 건강 관리하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밤에 이제 달빛이 어두울 때 이제 빛을 비치듯이 저희가 좀 그런 어려움, 힘든 과정 겪고 계신 소비자분들께 좀 달빛처럼 도와드리겠다. 이런 의미에서 좀 눔이라고 이제 문의 백워드로 눔이라고 지었고요. 아무래도 이름이 부르기 좀 편하고 쉬운 거를 또 찾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 매칭이 돼서 정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면요? 그 대표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 보니까 눔코치 그 프로그램이라는데 좀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는 워낙 인기가 끌어가지고 이렇게 김 대표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중 감량이나 또 건강관리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니까요.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가 체중 감량이라는 거를 좀 어렵지 않게 파악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좀 운동을 아주 열심히 마라톤도 하시고 자전거도 엄청 오래 타시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가 데이터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용자분들이 난 지금 한 3-4kg 정도만 좀 살 뺐으면 좋겠다. 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께 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또 이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보니까 식사를 기록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사 기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거냐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한 앱이 지금 이제 눔이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식사 기록을 하게 돼 있고요. 체중 기록이나 운동 기록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먹었구나. 그럼 내가 요만큼 조절하면 살을 뺄 수 있겠구나 해서 기본적인 어떤 칼로리 제한으로 체중 감량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냥 사용자분들께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드리고 쓰라고 했을 때 의지가 좋으신 분들은 또 이제 어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잘 활용해서 살을 잘 빼시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살을 뺀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휴먼 코치, 영양사 선생님들이나 운동 처방사 선생님들, 피트니스 트레이너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이제 코치로 배정을 해서 네네. 사람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네. 이 체중 감량 직접 하는 만나지 서비스. 않더라도? 네네.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이제 그 계획들을 세워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네. 뭐 사실 살 빼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죠. 덜 네.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통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세우거나 또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못 찾아서 이제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저희 코치분들이 각 개개인별로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안을 해드리니까 그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편의성, 기록 쉽게 한다는 점,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맞춤형으로 데이터 준다는 점, 그다음에 네. 사람이 붙어가지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는 이 두 가지가 컴비네이션 된 게 이제 눈코치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교육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살 빠집니다라는 거를 일방적으로 교육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행동과학적인 방법론, 소위 말하는 이제 심리학적인 방법론들을 좀 많이 개입을 이제 시켰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본사에서 전체 코칭 다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저 임원이 임상 심리학 박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알코올 중독 치료한다든지 또는 이제 비만 치료를 할 때도 그냥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을 사실 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제품에도 넣었고요. 네네. 또 실제 저희 코치분들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코치로 지원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 행동과학적인 방법론, 뭐 인지행동 치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동기 강화 면담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분의 좀 그 어떤 마음을 좀 잘 이렇게 건드려드리고 또 네네. 동기를 부여해주고. 아까 네. 말씀드린 목표를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행동과학적인 부분,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과 사람의 결합 이 두 가지가 좀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이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운동선수들 출신들 뭐 네. 이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의학을 전공하셨다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좀 잠시 좀 이렇게. 네. 예, 예. 제 쪽 분야로 좀 오게 된 계기가요. 네네. 이제 저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네네. 이제 사실은 뭐 의학 쪽에 계속 종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네네. 이제 아는 분의 좀 추천으로 지금 누미라는 회사에 좀 짧게 한 3개월 정도 자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네네. 이제 누미 네네. 그냥 비단 체중 감량이 아니라 이제 당뇨병 예방이나 당뇨병 관리 쪽으로 넘어가 보자라고 해서 네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연구진들하고 연구도 좀 하고 네네. 병원하고 또 이제 어떤 사업들을 좀 개발해 보고자 자문을 이제 구하던 차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제가 이제 3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딱 와서 보니까 제가 기존에 일하던 의학 분야가 이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네네.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걸 이제 직접 눈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또 전도 유망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네. 이제 회사에 이제 눌러 앉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비단 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네. 누미나 눈코리에 갖고 있는 뭐 심리학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분야하면 지금 헬스케어에 뭐 체중 감량이라든가 하는 네. 눈코치뿐만 아니라 다른데 뭐 사실 IT라든가 이런 건 이제 인프라에 깔려 있으니까 네. 접목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응용 분야가 아주 다양할 거렇게 보이는데요. 네. 지금 관련해서 그 관련된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좀 소개했으면 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룸에 들어왔을 때는 네네. 체중 감량만 했었고요. 이제 네네. 당뇨병 예방을 딱 들어가야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제 룸에 남아서 여기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계기가요. 지금 룸에서 제공하는 어떤 체중 감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식사 조절과 운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네네. 이 두 가지 보통 소위 말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부분이 네. 사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뭐 온갖 만성 질환 또는 심지어 중증 질환에 있어서도 요즘은 생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근데 지금까지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공백이었습니다. 보통 진료 보러 가시면은 저 이제 약 저희 처방해드렸으니까 뭐 살도 좀 빼시고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면 네네.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환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분야에 이제 공백이 있고 또 저희 제품이 그런 식으로 체중 감량에서 쌓아온 경험을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예방 그다음에 관리 네. 쪽으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확장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지금 제가 한국에서 지금 대학 유수 병원들과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이 어떤 신장 질환 또는 이제 암 환자들의 영양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실제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또 암 환자분들 중에서도 암 치료를 받고 암 생존자로 살아가시는 분들께서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암 한번 걸려서 치료도 받았는데 아무거나 먹기는 또 조금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또 뭐 이런 포털에 검색을 해보면 너무 또 다양한 정보가 정보인지 믿을 수 있는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학적인 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어떤 형태로 어떤 음식들을 드실 수 있을지, 또 저희 코치가 지금 이제 마치 체중 감량할 때 목표 설정해 주는 것처럼 질환자분들께도 어떻게 식사하고 운동하면 좋을지에 대한 코칭을 해드리는 형태로 서비스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김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러면 치료는 우리가 원격 제어 치료가 아직까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치료 부분에 대한 관리 부분에 모바일 웹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 네네. 맡겨놓다 보니까 이 통제를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렇다면 한국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 이렇게 치료 이런 걸 좀 허용해야 되지 않냐. 저는 뭐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 눈과 관련 전문적인 이러한 김 대표님 것처럼 이렇게 유능한 의사분이라든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진단해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치료법을 하고 관리하면 원스텝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 하나 의문점.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 대표님이 지금 사실상 주변에 좀 경호인을 많이 데리고 가셔야 되지 않느냐. 왜냐? 이 모바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심리든 뭐든 다 하면 오프라인적인 측면에서 바이 업체들이 좀 굉장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은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한번 좀 네.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하도 국내에서 지금 원격 진료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뭐 사실 이게 비단 뭐 올해 작년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저번 정권부터 계속 이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걱정들 하시는 게 어떤 이런 원격 의료나 이런 것 때문에 의료 민영화나 영리화 이슈가 이제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의사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원격 진료에 대한 우려점들을 왜 말씀하시는지를 저도 100%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에서 원격 진료를 뭐 풀어야 된다, 뭐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또 하고 좀 움직임들이 보이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원격 진료나 원격 의료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냐? 라고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진행이 돼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간행부터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법률로 법률을 항상 먼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뭐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좀 네네. 합의점을 못 찾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같이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또 위축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는 현행법상 문제가 안 되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만성질환이나 또는 가끔 중증질환 대상으로 서비스를 저희가 상업화를 바로 하는 거는 저희도 조금 꺼리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선 임상적으로,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가 입증이 되고 그럼 이제 그 입증이 된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수가를 준다든지 또 안전성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단계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 FDA 더 까다롭고요. 더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마치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면 이쪽 산업이 막 엄청 부흥할 것이냐. 또 그렇게 쉬운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저는 어떤 그런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점진적으로 풀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규제 범위에 있지 않는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를 좀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메가 웰리스 시장이라고 그래서요. 뭐 저희 같은 체중 감량 서비스나 또는 명상 서비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의료 행위가 아니어 보이는 분야에서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용자들이 내가 내 스스로 그냥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도움 받고 싶고 돈 낼 의향이 점점점 더 생기고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쭉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의학 분야로 넘어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그냥 무리하게 뭐 법률 통과시켜서 뭐 이제 원격 진료 허용했으니까 하세요. 산업 성장하겠다라고 기대하기는
너무 쉽게 이 시장을 보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 실제 코치분들 중에 의료인이 없습니다. 물론 뭐 네네. 지금 현재 법률을 위반하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향후에도 저희가 의료인을 코치로 쓸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중증 질환 분야에 대해서도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의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공백이 있으면 그 공백을 저희가 기술과 서비스로 메워야 기존 어떤 서로 의료 보완 인프라가 관계? 네, 네네. 보완이 되다 네네. 보니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병원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럼 왜 눔하고 연구를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진료를 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활습관 관리하시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또 앉혀놓고 하기도 좀 쉽지 않다 보니까 눔같이 이제 생활습관 관리해주는 서비스에게 맡기고 그럼 이제 그 서비스를 사용자는 눔과 함께 잘 이용을 하고 네네. 또 진료는 제대로 또 다시 제대로 받고 요런 어떤 그 공백을 채운다라는 컨셉으로 저희는 좀 시장에 계속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협을 받지 않겠냐, 경험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하신 대체 게 관계면 위협을 받겠죠. 그렇죠. 보완 관계면 상당히 맞습니다. 좀 서로가 필요하죠. 네. 네, 그 관계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네. 네네. 특히 저도 이제 과거에 의사협회에서 좀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정책이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파악했던 지금 의료 단체에 있어서의 좀 어떤 어려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네네. 마치 원격 진료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나 원격 의료인 것처럼 프레임이 씌워지면 우리가 그렇죠. 그거는 지금. 이제 네,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위축이 될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글로벌 시장 뭐 미국, 일본 포함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이 좀 뒤처질 여지는 물론 있습니다.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고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거나 그걸 또 상용화하고 또 실증하는 그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정부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무리하게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데 이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미 가능한 분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나 모바일 헬스케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격 진료까지 안 가더라도 뭐 이 건강관리 서비스라는 측면, 그다음에 개개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지금 좀 모호한 그 규제나 모호한 범위들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게 업계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우고 참 한국의 그렇게 미래 이렇게 그렇게 비관적이 많다. 이런 김 대표님과 관련된 임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업 소개하고 또 뭐 이렇게 글로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반응이 상당히 높죠? 네. 예. 그 해외 반응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미국 보스턴 그때 계실 때 저희 TV 광고를 아마 보셨겠지만요. 네네네. 그 광고를 찍을 때 저희가 실제 소비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종의 비화인데요. 네네. 뭐 보통 이제 광고 프로덕션을 하면 이제 전문 배우들이 와서 뭐 체험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단 이제 광고 영상을 딱 찍고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그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급하게 저희가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그냥 메일을 한번 쭉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TV 광고 촬영을 하는데 본인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신청해달라.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기 스토리 써주세요 해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막 150개가 들어와가지고요. 밤새 저희 뭐 경영진들하고 팀하고 막 리뷰해서 3분을 뽑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영상 촬영을 했어서 이제 그 광고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막 광고를 엄청 이제 뭐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소셜 네트워크 쪽에서 광고를 맞춤형으로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실제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추천이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매스 광고, 뭐 TV나 이런 쪽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막 판매량이 이제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최근에 이제 전체 글로벌 직원 수가 1월달에 1,000명을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사실상 대부분 한 900명 정도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코치, 아까 말씀드렸던 영양이나 운동 개입해서 도와주시는 코치분들이 이제 900명, 글로벌 900명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지금 아직 가장
코치분들의 게 크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작년 1월 달 대비 이제 매출로 보면 거의 15배 성장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 이제 뭐 헬스케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강 관련된 니즈가 높아지고 메가 웰니스 시장이 좀 커지는 단계와 그다음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기술이나 아니면 서비스 제품 자체가 많이 안정화되고 또 광고에 대한 효율들이 높아지면서 이게 딱 맞물려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희소식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그 CVS라고 하는 뭐 워낙에 이제 거대 제 약국 체인인데요. 뭐 최근에 뭐 에트나라는 보험사를 인수할 정도로 이제 거대 약국 체인에서 이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려고 하는 지금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저희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CVS라는 데서 뭐 헬스 허브라고 하는 그 건강 관리에 좀 특화된 매장들을 이제 휴스턴에 오픈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저희 제품을 이제 입점을 해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 걸 이제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좀 이런 것도 시작을 해서요. B2C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B2B,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점점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요. 네. 이게 모바일 웹을 통한 헬스케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접 뉴욕에서 이렇게 사람이 나가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프라인 통해서 이렇게 서로 온과 오프라인, 모바일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이런 쪽을 구상을 해보셔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미 조금 실험적으로 이제 눈 머니백 피트니스라 그래가지고요. 실제 오프라인 센터에서 운동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또 코칭 받는 형태 서비스를 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해보니까 이제 좀 어떤 좋은 반응이 있었던 거는 사용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대화하던 코치가랑 이제 얼굴 보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저희도 앞으로 좀 이런 분야를 확장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과거에 보건소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어떤 국가 기관들하고 같이 했던 사업들에서는 보통 보건소를 방문을 하시죠.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영양 상담도 받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는 모바일로 또 코칭을 받는 이제 이런 모델로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중증 질환 모델로 가다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의료법상 이슈도 있고요. 또 저희가 뭐 의료 행위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과 같이 잘 하고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설정하고 영양 관리하고 운동 관리하는 쪽으로 이제 결합된 모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그런 모델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정권에서 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뮤니티 케어라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해서 뭔가를 제공하는 거라든지 뭐 지역사회 내에서 뭔가를 제공하는 어떤 측면에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적인 요소, ICT적인 요소가 잘 버무려지면 그 오프라인의 장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도 좀 제안을 많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얘기해 보시는데요. 기업 내부의 문제, 경영 철학 문제, 이것도 좀 시청자분들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기업 내부의 경영은 어떻게 하는지, 경영 철학 문제, 기업 문화 이런 거 같이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요. 이제 미국 본사의 문화를 좀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또 아시겠지만 미국은 또 워낙에 고용이라는 형태가 국내와 좀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자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 환경에 맞게 좀 많이 차용을 해서 지금 기업 내부 경영하는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출퇴근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집중을 위해서 재택근무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에 대한 평가가 내가 얼마만큼 많은 시간을 일했냐가 아니라 각 그 본인들이 이제 저희가 분기별로 업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목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지금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직원들이 굉장히 그런 뭐 본인이 가장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또 가정과 일을 좀 병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자율성도 누리지만 또 그만큼 책임을 또 다해서 또 성과는 성과대로 내는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같이 잡아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딱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거 체리피커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체리피커가 안 생기고 우리가
이 좋은 문화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투명한 피드백을 주고 또 그걸 피드백을 기반으로 또 개선하고 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좀 진통을 겪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 문화에 맞는 사람,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뭐 아무래도 네네. 저희가 이제 초기 기업이다 보니까요.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력이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소스가 많이 필요한데 그때 리소스 필요하니까 그냥 막 뽑아서 빠르게 투입하는 것보다는 당장은 지금 각자 직원들이 막 일이 버거서 힘들더라도 우리 문화에 정말 맞는 사람, 이 우리 룸코리아에 같이 와서 일하면서 같이 가족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옥석을 가리자라고 모든 구성원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영 철학으로 이제 조금씩 확장하되 탄탄한 팀을 만들자. 이제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람의 인적 고용인데 기본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것 이런 것은 앞서가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이 혁신성장 코리아거든요. 네. 그래서 김 대표님이 생각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게 전부 혁신성장이지만 혁신성장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좀 융합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이제 기업 서비스로 보자면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과 어떤 사람을 융합한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경험하는 게 국내 시장, 특히 이제 국내 디지털 스퀘어 시장에 있는 이제 업체나 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척박하다, 뭐 규제도 많고 또 뭐 의료 이제 시장 규모도 작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기업끼리 협업하는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간의 융합.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좀 더 서비스 쪽에 이제 고객들 B2C 시장에서 살아남은 그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치분들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커리큘럼 만드는 거 이런 걸 좀 잘한다고 한다면 어떤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사가 원하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뭐 IT 뭐 아키텍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잘하는 회사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두 회사가 서로 뭐 경쟁자라고 해서 뭐 이제 막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비즈니스 자체를 이끌어내는 좀 그런 사례들이 이제 저는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네. 실제 이제 국내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이제 조금씩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이제 국내에서 더 이 디지털 스퀘어 분야가 융합을 통해서 또 협력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렇게 돼서 한국의 그 혁신 성장이 모쪼록 국정 목표가 좀 이렇게 허상으로 돌리지 말고 실제로 그 한국 경제 발전에 그 도움됐으면 하는 그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마지막 질문에는 지금 서두른다는 감이 아마 시청자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께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게 저보다 이렇게 더 똑똑한 우리 김 대표님한테 오히려 가로막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 자유롭게 이렇게 시청자분과 만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또 한국 특히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최근 저희 제품을 써서 또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체중을 감량하신 분들을 또 직접 만나 뵙고 또 제가 회사로 모셔서 또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본인 경험도 나누고 좀 이런 액션들을 좀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또 소비자분들께 더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이다 보니까 누구나 건강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더 많이 듣고 또 더 좋은 제품 개발할 테니까요. 저희 룸코리아가 어떻게 잘 성장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 제품 잘 한번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쓴소리들 저희 많이 해주시면 제가 잘 듣고 또 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국내 디지털 스퀘어 관련돼서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잘 또 봐주시고 또 한번 또 이용해 주시면 저희 시장도 같이 크고 또 저희가 또 좋은 서비스로 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 대표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좋은 기업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 이 기업을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임직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또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 입장에서 글로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해줘야 될 책임들이 있거든요. 지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분들이 소비자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또 더더구나
눈 그 본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이 중하위 계층들, 빈곤층을 위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경영에서 이렇게 도움되고자 하는 사회적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기업이다 보니까 국민이 이렇게 어떤 그 특정 기업의 이익과 결부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건강이니까 이 공공력 차원에서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사실 보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책임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청자분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그 방송을 마치고요. 다음에 좋은 그 내용으로 시청자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